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시는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요 같이 여러분 모의고사를 같이 풀 텐데요.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여러 번 풀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연습장에서 좀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이런 걸 틀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좀 잘 보시기 바라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드릴 말씀들이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팁들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택하시면 되고, 이건 내게 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걸 고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대한 빨리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쨌든 NCS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요. NCS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결국은 합격하는 거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시간 싸움이 뭐냐? 문제는 여러분 40문항인데 60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5분 개념에 잡힐 때 1.5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1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분 정도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1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선별해서 먼저 풀 걸 풀고 못 풀 거는 버리고 그런 개념이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여러분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익혀두시고요.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못 풀 것 같다라 그러면요.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 문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1분이 넘어가면요. 알겠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게 안 맞는 이거를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여러분 얘를 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2분 걸리는 문제예요. 이걸 풀고 있으면 그냥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돼버려요. 효율성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얘도 1점이고 얘도 1점이라면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먼저 다 풀 수 있는 거를 풀고요. 영역별로 여러분 시간 구분이 없다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풀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풉니다. 여러분 1턴이라고 하는데요. 1턴째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 딱 읽자마자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요. 1턴 돌고 나서 조금 걸린다, 시간 걸리겠다, 계산이 복잡하다, 이건 지문이 너무 긴데 이런 것들 다 넘기는 거예요. 넘겨놓고 요 녀석들을 여러분 2턴째 와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넌 좀 아니다, 넌 좀 아니다, 넌 좀 아니다 했던 거는 3턴으로 넘기는 겁니다. 3턴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풀고 나면 시간이 아마 거의 이제 한 50 몇 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머지 요 세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 영 안 되면 어쩌나요, 여러분? 네. 쿡쿡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전략을 짜주셔야지, 요렇게 안 짜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모든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시간이 띵 합니다. 그럼 이걸 막 찍어요. 절대 통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면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에 넘겨야 되는지 그 분류를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잔소리를 계속 드릴 거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넘기세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뒤쪽으로 넘기세요 했던 문제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내가 1분 내에 풀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일단은 넘기세요. 알겠죠? 네. 잔소리 계속 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영역 2예요.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의 능력,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언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 한 문제당 몇 초 정도에 풀어야 되냐면요. 기본적인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한 20-30초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계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계산 능력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단시간에 막 한 번에 확 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식을 꼭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 파괴하세요. 나는 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어?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식을 안 쓰고도 혹시나 보기를 몇 개 대입해 봤더니 답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훨씬 난 거예요. 알겠나요? 식을 다 꼼꼼하게 써가지고 답이 뭐 3이야 라고 나왔어도 그냥 3 집어넣어봤더니 되네? 답은 3이네? 이렇게 구해도 시간이 빠른 게 여러분 더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게 더 좋은 여러분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을 여러분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서술형을 쓰다 보고 논문을 쓰다 보고 이제 대학교 때 와서
주관식 서술형 길게 쓰잖아요. 서술형으로요. 그렇게 쓰던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여기서는 여러분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예전에 흔히 말하는 이거 그냥 대충 봐도 3cm인데 이거 대충 봐도 뭐 45도인데 했던 그런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약간 이런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대입하면 그냥 나오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늘지 그냥 안 하고 맨날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은 빨리 풀 수 있는 길 하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안 될 땐 식으로 풀어야죠. 물론 그것도 안 되면 당연히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최고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간에 빨리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전력거래소에서는 배드민턴 동아리와 탁구 동아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쓸데없는 말들인데요. 직원 40명 대상 지원 신청. 40명만 중요한 거고요. 다음 중 탁구 동아리만 신청한 사람. 배드민턴이랑 탁구가 있는데 여기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있는 요런 거 같죠? 네. 그리고 총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40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은 벤 다이어그램식에서 넘버 세는 거 있죠? 합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A 교 B를 한번 빼더라. 요 식 정도는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쓰겠구나라고 머릿속에 판단이 들면 이 식을 한번 쓰지 말고 무조건 요 밑에 거부터 착착착 채워가는 그 정도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자, 직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두 동아리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배드민턴 동아리는 17명이 지원을 했고요. 탁구에는 25명이 지원했으며 적어도 하나를 지원했다는 소리는 여기가 되겠죠. 아, 여기가 35명이구나. 이퀄 17 더하기 25가 나오겠죠. 네, 배드민턴하고 탁구.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얼마로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뭐. 요거 계산하면 42이죠. 그러면 여기는 7이 돼줘야 35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7명이구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 탁구만 차지합니다. 탁구가 총 25명이었는데 여기 같이 겹쳐 있는 사람이 7명이니까 탁구만 선택한 사람은 18명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거 여러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식을 그냥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해석밖에 안 나오네요. 네. 요걸 안다면 만약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딱 접근했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읽어봤을 때 아 탁구만 구하려는구나. 이거 이렇게 있고 지금 머릿속에는 이미 그 NA 합 B의 그 식이 쭉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 신청했다. 합집합이 35구나.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기 시작해야죠. 35는 17하고 25를 더해서 42이니까 교집합이 몇 명이냐 했을 때 7명이네. 그러면 탁구만 하는 사람이니까 25에 7배니까 18명. 이 정도의 어찌 보면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흐름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래만 한 3초 내에 풀 수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학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가 좀 헷갈린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재를 살짝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전력거래소의 사내 동아리인 관광 동아리에서 새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정회원 25, 준회원 10명 가입했다. 입회비는 정회원이 3만원, 준회원이 만원. 비회원에 비해 정회원은 여행비 20%, 준회원은 여행비 10%를 할인해 준대요. 이들 35명과 비회원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비를 모두 모았더니 입회비를 모두 포함해서 전부 184만원이었다. 비회원 1인 여행비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옳거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입회비를 포함까지 했대요. 그리고 지금 총 25명, 10명이 같이 가요. 35명과 4명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입회비부터 계산할게요. 25명에 3만원이니까 여러분 75만원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요. 만원 곱하기 10명이니까 10만원이 일단은 입회비로만 들어온 돈이에요. 그죠? 일단 85만원이 들어왔어요. 85만원이 입회비로 들어왔고 어떤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비가 X1이라고 해보죠. 이 X1에 정회원은 20%를 할인해 준대요. 20%를 여러분 할인해 준다는 소리는 얼마를 받겠다는 소린가요? 원래 100%가 정상인데 그럼 80%만 받을게 라는 소리죠. 80%만 받으면 요거를 식화시키면요. 수화라고 그러죠. 수로 바꿔주면 0.8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여러분 0.8을 곱하면 이만한 금액으로 정회원은 갈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개념으로요. 그러면 준회원은 0.9의 개념으로 가겠죠.
10%를 할인받는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90%를 받겠다는 소리고 이건 숫자로 바꾸면 0.9니까요. 그럼 0.9x1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회원 4명은 그냥 x1을 다 통으로 내야 되겠죠. 했을 때 이 돈 전부 다 합쳤더니 184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몇 명을 곱해야 되냐면 아이고 30명이 아니네요. 25명을 곱하고요. 여기는 10명을 곱하고 여기는 4명을 곱하고 얘네 3개를 다 더했더니 그 녀석이 얼마더라? 85만 원을 뺀 99만 원이더라.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8하고 25를 곱하면 여러분 20이라고 나오죠. 얘가 5분의 4잖아요. 5분의 4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워주고 4, 5, 2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20x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계산하면 뭐 9x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4x1 더해주면요. 33x1이 나오고요. 33x1이 99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여러분 얼마냐면 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비회원 1인의 여행비는 얼마겠습니까? 3만 원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답을 고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식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긴 해요. 최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극한 상황이 도래했어요. 시간은 없는데 뭔가 결정을 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면 20% 할인했다? 10% 할인했다? 이런 거 여러분 10% 할인하면 3,500원이거든요. 3,500원이 할인되면 31,500원짜리예요. 그죠? 20%가 할인하면 7,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28,000원이 되긴 할 거예요. 걔는 괜찮은데 10%가 영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10배 하고 10명이니까 합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원 단위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3만 원이나 4만 원이나 이런 깔끔한 값들을 먼저 대입해 봐서 얘로 3만 원인 것 같아 라고 대입을 해봐서 비회원은 3만 원, 그러면 준회원은 27,000원, 그죠? 네. 정회원은 24,000원이네 하고 여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25,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4를 곱해봐서 나머지 99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찍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찍어봤을 때 이런 평안한 값을요. 평안한 값을 찍어봤을 때 그 값보다 작다, 그것보다 크다 그걸로 위에 값 아래 값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찍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나 적용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식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녀석입니다. 1분은 충분히 걸릴 거예요. 좋게 걸리는 문제예요. 네. 참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요새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그냥 짜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시간 없음에 여러분의 재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짜내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의 NCS를 제가 다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는 어떤 능력을 체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 압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시간 압박을. 해놓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보겠다. 이런 심산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뭐 이런 깊이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물론은 면접 가운데서 보긴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압박을 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고 빨리빨리 흔히 말하는 처리해 나가느냐. 이걸 판단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 쪽이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자, 다음은 어느 국가의 연도별 주요 가전제품 생산량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보기 설명 참고로 빈칸 기억 미음에 들어갈 다 고르래요. 지금 여긴 여러분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봐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뭐 늘어나고 있네, 줄어들고 있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해놓고 여기를 봐야 되겠는데, 자, 지금 가가 위자료에 구분된 가전제품 항목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기타 가전제품 요 5개를 구분 지어 놓은 거구나. 그럼 기억이 이거 5개 중에 1개고 니은이 이거 5개 중에 1개고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세탁기와 TV 생산량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꾸준한 상승세 이어간 걸 대충 찾아봐서 걔네들을 세탁기나 TV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꾸준한 상승세라고 그랬잖아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꾸준한이라는 건 여러분 가다가 살짝 떨어져도 이거는 꾸준하다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계속 증가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정도의 말이 괜찮고 꾸준히 증가한다, 매년 증가했다, 매일 매라는 거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꺾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꾸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걸 찾아주시면 무조건 올라가는 걸 여러분 찾아볼게요. 점점 올라가죠. 얘는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억이에요. 니은은요. 니은도 주르르르 올라가는데요. 니은도 계속 올라가요. 디귿은요.
떨어졌죠? 이미 볼 거 없고요. 리을도 여기서 푹 떨어지죠? 볼 거 없어요. 미음도 네 여기서 떨어져요. 볼 거 없어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다? 세탁기랑 TV 중에 하나겠구나. 그럼 이제 보기 가운데 벌써 세탁기랑 TV가 기억 니은에만 나온 거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에 세탁기 TV가 안 나온 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니은에 세탁기 TV, 세탁기는 나왔는데 TV 안 나왔잖아요. 지우세요. 이것도 지워야 되죠. TV 세탁기 벌써 결정이 됐네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얘가 TV인지 얘가 세탁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기 가운데서 확인했더니 이게 TV래. 이게 세탁기래라고 벌써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보기를 반드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에어컨은 매년 TV와 기타 가전제품보다는 생산량이 적대요. 네. 세탁기보다는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TV보다는 적지만 세탁기보다는 많다? 그러면 세탁기가 TV보다 어떻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낮다라는 것 여기서 보면 알죠. 네, 어차피 그래서도 구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에어컨은요, 여기보단 적고 여기보다는 많대요. 매년. 그러면 99.3에서 220 사이에 있는 걸 골라주면 되죠. 일단은 미음은 아니에요. 얘들이 가능한가요? 얘가 여러분 얘랑 거의 비슷해지는데, 네, 아주 조금씩은 많아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여러분 둘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귿하고 리을 둘 다 될 수 있어요. 에어컨은요.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네 라는 개념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은요. 2014년에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율이 2014년에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작은 두 제품은 순서대로 각각 기타 가전제품과 TV다 그랬거든요. 가장 조금 는 게 여러분 얼마일 것 같네요. TV는 이미 나왔어요. 240에서 246으로 늘어서 요만큼 4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럼 242분의 4가 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분의 1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한 13% 정도 되려나요? 네, 아니죠. 16% 정도. 네. 그러니까 1.6%군요. 네, 1.6% 정도 늘었네요. 라고 대충 어림산 하실 수 있고요. 얘도 여러분 943분의 몇이 늘었나요? 9 정도, 8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100분의 1 늘은 거예요. 1% 늘었어요. 얘네들은 1%보다 더 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죠? 얘네들은 1%보다 더 는 것 같고, 얘는 겨우 1%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 네. 얘가 꼴찌군요. 얘가 꼴찌에 얘가 그 다음 등수겠구나, 라고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타 가전제품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 문제는 다 풀렸네요. 기타 가전제품이 미음에 나와 있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다른 건 안 봐도 되잖아요. 에어컨과 기타 가전제품은 생산량의 상승세가 꺾였던 해가 같다 그랬는데, 네, 얘가 꺾였던 해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그럼 꺾였죠. 같다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올라갔고요. 그냥 꺾였던 해가 같다니까 얘가 에어컨이군요. 이거 나머지 중간 거는 냉장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3번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최대한 덜 보고 풀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보기 하나 결정됐을 때 보기가 사사삭 지워질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같은 게 있다면 굳이 그것도 확인할 필요는 없죠. 그죠? 네, 보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요. 국내 상하수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국내 상수도 시장 전망, 국내 하수도 시장 전망 나왔는데 몰라요. 내비두세요. 자, 보기부터 읽어보면요. 2011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수자원 시장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수자원 시장 규모, 네. 시장 규모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 여기 수자원, 담수화 포함 요쪽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요쪽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면요. 수자원 시장 규모가 감소하였다. 네.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요 라인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요 크기를. 근데 지금 그림 상황으로 보면 약간 애매해요. 근데 2011년이군요.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양과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비교하세요라 그러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비교가 가능한가요? 네. 제가 볼 땐 요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자가 아니면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네. 제가 일부러 선을 하나 그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밑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윗선을 그어 볼게요. 네. 데리고 와 줄게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네. 요만큼이 어찌 보면 뭐 됐나요, 여러분? 요만큼이 줄었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만큼이 줄었는데 여기는 요만큼밖에 못 내려왔어요.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보다 2018년도가 어떻게 된 거죠? 더 줄어든 거는 확실하죠. 그죠? 요거는 똑같이 어차피 동급이니까요. 제거해도요. 남는 부분이 얘는 이만큼, 얘는 요만큼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2011년도가 훨씬 더 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2011년 대비 2018년에는 수자원 시장 규모가 감소하였다가 맞는 말인 겁니다. 맞나요? 네. 송배수관은 2011년 대비 2018년에 시장 규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랬는데요. 송배수관은 여기네요. 중간 거요. 2011년 대 2018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요 라인 하나 걷죠. 그럼 요만큼이에요. 요 밑에 라인을 그어보려고 했더니 밑에 라인은 여러분 어때요? 거의 일정하잖아요. 거의 일정한데 여기는 좀 컸고 여기는 이만큼이 부족한 상태니까 당연히 2011년도가 더 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018년에 시장 규모 변화는 거의 없다 그랬는데 글쎄요. 얘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은 있지 않나요? 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거의 변화가 없다? 거의 변화 없다까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요 라인을 잘 잡아보시면, 네, 요 밑에 쪽 걸 잡을게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차이가 나긴 했는데, 이거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요럴 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유, 좀 모르겠네. 물음표 찍고 다음 거 넘어가 보는 거예요. 슬러지 관련 관리 시장은 2011년부터 시장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랬네요. 매년. 그러니까 매번 증가해야 돼요. 슬러지 관리. 슬러지 관리가 어딨나요, 여러분? 네. 슬러지 관리가 여기 있죠. 여기는 매년 증가했나요?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증가했나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긴 조금 줄어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매년 증가했어요 해서 틀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애매했지만 얘가 그 너보단 답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너를 답할 바에는 얘가 더 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요.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요.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가 답일 바에는 너가 답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통 이제 40문제 정도 되면 적어도 한 대여섯 문제는 여러분 이런 유형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아 너보단 너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두 개 중에 찍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문제 맞는 사람이라면 너보다는 너가 나을 것 같은데 너보다 너를 답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체득이 됩니다.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찍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를 답으로 내가 체크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보다는 너를 체크할 바에는 너가 난데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많이 하다 보시면 생겨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번을 고민할 바에는 3번 쪽이 답이겠구나라고 확정이 지어집니다. 네. 매년 꾸준히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보면 여러분 줄어든 건 맞는데 이걸 조금 줄었다고 말해야 되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서지만 밑에 게 아예 틀렸기 때문에 아 2번은 그냥 봐줄 수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수도 시장의 수처리 플랜트는요. 수처리 플랜트는 여기죠, 여러분. 네, 2011년부터 시장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네, 요 밑에 라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냐는 거예요. 얘는 밑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높이만 대충 보면 되죠. 적어도 어느 캐는 어떻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다음은요, 하수도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2011년 대비 2018년에 시장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랬거든요. 하수도 시장에서는요, 이것도 여기는 증가했죠. 요 하얀색 라인도 여기선 증가했고요. 맨 위에 칸도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답은 그래서 3번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풀었다면 여러분 3번까지 왔을 때 3번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4번, 5번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알겠나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네. 자, 다음은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기준 사용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했대요. A도시에서는 환경보호를 인해서요. 네, 위에서 이산탄소 감축 활동의 장려를 위해서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대요. 보민회가 획득한 포인트와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네. 그럼 보민회가 획득한 포인트를 구하래요. 보민회는 여러분 여기거든요. 네. 그러면 당월 사용량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요건데 보민회는요 여러분 기준 사용량이 있고 당월 사용량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 사용량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 앞에는요 수도거든요. 수도는 기준 사용량이 50인데
봄이내는 40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10제곱 세제곱미터를 절약한 거죠. 그럼 1당 300g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세제곱을 줄였기 때문에요. 네. 3000g을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전기는요, 1kWh를 절약할 때마다 400g을 감소인데 200이 기준이었는데 150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50어치에 어찌 보면 네, 줄인 거기 때문에요. 50배를 해주면 2만 g을 감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2만 g 맞나요? 네, 5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0을 곱할 거죠, 여러분? 네. 그러면 도시가스는요, 여기는 30인데요, 기준이 30인데 20을 사용했대요. 10을 절약했죠? 그러면 여기는 또 3만이 될 겁니다. 그럼 총 얼마를 감소한 건가요? 5만 3천을 감소한 거죠. 5만 3천인데 10g 감소할 때마다 1포인트래요. 그럼 5만 3천 g을 감소한 건데 10g당 하나니까 공 하나 지워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300포인트예요. 맞나요? 그럼 1포인트당 3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일단 답은 일단 5,300포인트고 이걸 갖고 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4만 원 되는 거죠. 15,900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렵지는 않죠? 네. 그 다음 문제. 자,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가정과 가장 적은 포인트를 획득한 가정의 포인트 차이는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은요, 봄이내는 계산을 했고요. 여름이내랑 가을이내랑 겨울이내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어딘가 대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개념을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흔히 말하는 단위가 컸던가 봤더니 도시가스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하나의 단위당 3,000이고요. 여긴 300, 400, 3,000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300, 300하고 400하고 3,000이었죠? 네. 이렇게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봄이내는 여러분 계산을 했어요. 얼마였나요? 5,300포인트였나요? 네. 그럼 5,300포인트라고 냅두고요. 자, 여름이내는요, 25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20 초과했어요. 초과했기 때문에 절약을 못한 케이스죠. 그럼 버리고요. 네, 200이니까 300이요. 100이나, 네, 절약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4만 g을 어찌 보면 절약을 했고요. 20인데 30 사용했으니까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4만 g을 절약한 게 다예요. 그러면 공 하나 지어주면 포인트는 4,000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을이래는요. 30이 기준인데 40 사용했으니까 못하고요. 100이 기준인데 200 사용했으니까 없고요. 30인데 10밖에 사용 안 했어요. 20을 아껴놨죠. 20을 아껴놨기 때문에 여기다 20 빼하면 6만 g을 아낀 거고요. 공 하나 지어주면 포인트인 6,000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겨울이내는요. 40에서 30이니까 10을 아껴서요. 네. 3,000g을 아꼈고요. 400인데 300을 썼기 때문에 100을 아꼈죠. 그래서 4만 g을 아꼈고요. 네. 그 다음에 10인데 20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아꼈네요. 4만 3천이기 때문에 4,300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은 포인트 획득은 6,000포인트고요. 가장 적은 포인트 획득은 네, 4,000포인트죠. 요 두 녀석의 차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몇이나요? 2,000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아주 어렵지는 않은 유형의 문제고요. 네. 그냥 계산하는 귀찮은 문제예요.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죠. 다음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7년 보리 생산량 조사 결과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여기서부터 볼 때는요.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에 흔히 말하는 젖어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필요는 있어요. 딱 봤을 때 얘는 좀 뒤에 거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느껴진다면 뒤에 것부터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어차피 1번부터 보나 5번부터 보나 똑같은 복불복이라면 여러분의 그날그날의 평균, 그날그날의 어떤 컨디션 따라서 여러분이 잘 찍으면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못 풀면요. 이거 만약에 답이 미음까지 가버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겨우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미음부터 봤으면 한 방에 맞출 수도 있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게 조금 쉽고요. 뒤에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가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일단 표를 보는 거는 여러분 전혀 시간 소비하면 안 돼요. 아예 버리고요. 다음 보고서 위자료 토대를 받는 것이다. 위자료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는구나 라고 기억부터 볼게요. 16년에는 10만 7,812톤이었지만 17년에는 이만큼으로 1.8% 증가했대요. 보리 생산량은 네. 그럼 보리 생산량은 네, 보리죠. 2016년에는 10만 7천이래요.
요만큼이었고 109,727이었고 그것이 1.8% 증가했냐? 맞죠? 여기는요. 나와 있는 말이니까 감사합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은요. 어떻게 돼도 증가했다 이건 볼 필요 없고요. 보리 재배 면적은 29,096헥타르래요. 전년에 36,631헥타르보다 20.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랬네요. 자, 보리 재배 면적이에요. 재배 면적이 여기 있죠, 여러분. 36,631에서 29,096이 됐고 그게 마이너스 20.6%입니다. 라고 여기 제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넘어가야죠. 네, 보리 파종기 어떻게 놓쳤다. 구체적으로 겉보리는 2016년에 8,806헥타르였는데 겉보리는 2016년도에 8,806이었는데 라고 나오고요. 2017년에는 8,523으로 네, 283헥타르가 감소했대요. 그게 맞나요? 실제로 빼보면 되죠, 여러분. 네, 실제로 빼버리면 283이 맞습니다. 감소율이 3.2%에 달했으며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넘겨요. 10아르당 생산량은 여기 내용이죠. 네, 여기 내용은 377kg으로 전년에 294kg보다 28.2% 증가하였다. 요 내용 나온 것 같죠? 네, 맞는 말. 답은 그러면 보나마나 여러분 미음이겠네요. 시도별로는 전남이 42,313톤 그랬는데요. 시도별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나와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시도별로는 전남이 42,331톤 전체 생산 38.6% 차지하고 있으며, 네. 이어 전북이 30점, 경남이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요 라인에 여러분 경남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표를 보고 봤다? 알 수 있다?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답은 아이고 5번이네. 접근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림상에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봤으면 여러분 한 방에 맞출 수는 있었어요. 약간 의심이 서겠지만 어라? 이거 내용 아무 데도 없는데? 없는데? 밑에서 것도 봤으면요. 에라 모르겠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맞추는 문제죠. 여러분만 믿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다음은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재배 면적 대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도이다 그랬네요. 재배 면적 대비 재배 면적 이 뭐죠? 네모와 바 대비 생산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도입니까? 했을 때 맨 처음 건 여러분 5.4분의 네, 24.1이고요. 그 다음 거는 4.9분의 21.1이고요. 그 다음은 3.9분의 11.6, 그 다음 건 2.9분의 10.9, 그 다음 건 2.1분의 8.5, 2.6분의 9.0 이런 개념이죠. 이걸 쭉 하세요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대략적으로 나눠보세요. 5.4랑 24.1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4. 얼마 나오겠죠? 얘는요 여러분 5는 안 돼도 얘도 4. 얼마는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2008년, 얘는 2009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많았던 해가 2009년이라고 했는데 혹시 4. 몇몇보다 더 큰 해가 있나 한번 확인하세요. 3.9랑 11.6 4배 안 되죠 여러분. 2.9에서 10.9 4배 안 돼요. 2.1에서 여러분 8.5 어때요? 4배는 되는데 얘보단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4배 이상 되는 거 4배 이상 되는 거 살펴본다면 몇 개 안 나옵니다. 얘 4배 정도 되고요. 네. 얘도 4배 정도 되는데 얘네들에 비하면 되게 적어요. 그럼 요 정도만 잘 계산하면 되겠구나. 네. 여기서 그러면 2.1분의 8.5랑요. 흔히 말하는 나눠봤을 때 4 이상 되는 것들만 남는 거예요. 3.0분의 13.1. 이거 이외에 여러분 4배 남는 게 있나요? 네. 4배 남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이것 빼고는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4배는요. 4, 2, 8 없습니다. 아예 4배가 없어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4점 몇수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얘네들끼리 여러분 분수 비교를 할 거예요. 분수의 크기 비교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분수 비교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분수 비교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건 여러분 한번 익히시면 네, 계속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안 익히면 여러분 매번 이런 나누기 나올 때마다 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기억을 해주세요. 분수 비교 어떻게 하는지. 분수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요. A분의 B랑 C분의 D가 있다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모의 싸움에서 만약에 분모가 얘가 훨씬 커요. 얘가 작고. 근데 분자도 얘가 네, 분자도 만약에 크고요. 분자가 크고 분자는 얘가 또 작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큰가요? 라고 했을 때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더 커? 말 다 했죠, 그러면.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누는 거예요. 얘가 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동시에 얘보단 얘가 크고요. 얘보단 얘가 커요. 동시에 다 커졌단 말이에요. 얼마씩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수 비교법은요,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이것에 늘어난 양 적고요. 이것에서 이것으로 늘어난 양을 적어요. 적은 다음에 얘네들을 분수화를 시키고요. 이 분수와 요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신 나왔어요. 얘 대신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얘랑 여러분 흔히 말하는 덤비입니다. 막 싸워요. 누가 이길 건지. 봤을 때 얘가 이겼다. 그러면 얘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얘가 졌다. 이쪽이 이겼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싸움에서도 얘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가 대신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리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이 녀석의 대리 역할이 얘가 돼서 얘랑 얘랑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원래 것들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분수 비교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2분의 1하고 4분의 3이 누가 더 커요? 그럼 이거는 0.5고 0.75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이걸 분수 비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분모는 2가 늘었죠. 분자도 2가 늘었죠. 그럼 얘를 분수로 만들어요. 2분의 2가 더 큰가요? 2분의 1이 큰가요? 했을 때 당연히 2분의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경우에서도 이쪽 게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애매한 거 한번 해볼까요? 31분의 17하고요. 35분의 19 정도를 한번 해보죠. 네. 이거 비교하세요. 그러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4가 늘었고요. 여기는 2가 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분의 1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의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는 잠깐 가려두고요.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31분의 17이 더 큰가요? 2분의 1이 더 큰가요? 이거의 반이면 여러분 15.5거든요. 그럼 31분의 15.5가 더 큰가요? 31분의 17이 더 큰가요? 그 싸움이잖아요. 17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싸움에서도 얘가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이런 차이를 구해서 얘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거기서 얘네들이 상대적인 또 비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비교가 어려울 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수 비교법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나누기 등장하고 증가함률 계산하고 어느 때 증가함률, 어느 때 증가함률 계산해서 그거 언제가 더 크냐, 언제 더 크냐 이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 언제 해?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분명히 도래될 거예요. 도래할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분수 비교를 쓰겠다라고 판단하고요. 늘어난 양이 얼마죠? 여기는요. 0.5가 늘어났죠. 그죠? 여기는 얼마가 늘어났죠, 여러분? 네. 3이 늘어났어요. 맞나요? 네. 그럼 늘어난 양이 얘는 0.5, 얘는 늘어난 양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 네. 이거 약분해주면 6이 나오죠. 얘네들은 기껏해야 몇이 나왔나요, 여러분? 4점 몇 정도가 나왔잖아요. 4점 몇 정도인데 6이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얘가 더 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재배 면적 대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도이다 그랬는데요. 2008년도가 2009년도보다도 커요. 그럼 이미 답은 끝난 겁니다. 1번부터 땡 해버리니까요.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여러분 또 얘네들끼리 또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연습 삼아 한번 더 봐드릴게요. 4.9에서 21.1하고 2.1에서 8.5를 비교할 건데 얘를 여러분 두 배씩 한번 해봐요. 그럼 4.2분의 17 정도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하겠다라고 보고요. 좀 비슷해야 빼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0.7이 늘었군. 위에는 몇이 늘었죠, 여러분? 4.1이 늘었단 말이에요. 0.7분의 4.1이면 한 5점 몇 되죠. 근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4점 몇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4점 몇이 더 커요? 5점 몇이 더 커요? 그럼 5점 몇이 더 크니까 얘네들의 싸움에서는 얘가 더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서는 이게 더 얘보다는 큽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누가 더 큰지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수비법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가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이 한번 몇 번 해보세요. 저처럼 아까 쉬운 수들로 몇 개를 해보면서 진짜 누가 더 클까? 이런 걸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지금 제가 하나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 여러분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것들에게서 내가 그걸 한번 적용해 봐야지. 그런 판단이 서고 그런 거 연습 한 번씩 해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석법이 여러분은 체득화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시험장 가서 나오지. 지금 당장 그냥 그러네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제일 흔히 말하는 제일 답답한 게요. 공부할 때는 잘 해놨는데 시험장 가서는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럼 떨어져요, 여러분. 바뀌었으면 그거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알겠나요? 연습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1번 여러분 그래서 틀렸어요. 답이 그래서 1번으로 결정이 된 거고 2008년 이후 보리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한다 그랬는데요. 보리 재배 면적, 네. 보리 재배 면적은 여러분 증감을 반복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생산량은요, 똑같은 곡선을 막 그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맞겠네.
네, 그냥 봐줄 수 있어 정도의 해석을 하는 거죠. 보리 재배 면적이 가장 넓었던 애는 생산량도 가장 많았다. 보리 면적이 가장 넓었던 애는 생산량도 가장 많았다. 맞는 말이죠. 네. 2012년에는 보리 재배 면적이 가장 좁았고 12년도에 가장 좁았고 맞는 말입니다. 생산량 동안 가장 적었다. 그런데 생산량 또한 가장 적었다도 맞는 말이죠. 15년도가 17년도는 생산량은 같지만 15와 17은 생산량은 같지만 여기 위에 거죠 여러분. 11.0이죠. 그렇지만 재배 면적 단 생산량은 면적이 훨씬 작은 데서 이만한 양을 생산했기 때문에 재배 면적 단 생산량은 2017이 훨씬 큰 거죠. 이것도 맞는 말. 답은 그래서 1번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음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나타낸 자료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요 표 전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2016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중 위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여기를 뭐 전부 다 뭔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가족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세모라고 체크하고 세모를 찾는 거예요. 아, 요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글자가 어디 있지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알겠나요? 네, 전반적인 가족관계 세모는 56.5%가 만족하고 있대요. 2016을 기준으로 보면 56.5%가 만족하고 있으며 2년 전보다는 1.3%포인트 증가했다? 1.3%포인트만큼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 맞는 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 일단 얘는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만족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의 관계 순이다 그랬는데요. 자, 남자 여자 사이에서 만족의 차이인가요? 네, 가장 큰 차이. 여기는 여러분 3.5, 여기는 13 가까이 되죠? 12.8인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12.8%. 여기는요, 얼마 안 돼요. 1%. 여기는요, 네, 잘못 체크했어요. 여기죠. 네, 10.7% 정도. 네, 자녀의 관계는 거의 차이 안 나고요. 자기 형제자매의 관계도 3%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 배우자와의 관계랑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큰 만족도의 차이가 나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순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순은 가장 큰 걸 우선으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큰가요? 여기 10.7이고요. 여기는 10점이 넘어가요.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의 관계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녀석이 틀린 녀석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2번.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평범하게 보긴 보지만 항상 여러분은 최고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뭐랄까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분명히 함정을 그냥 빠지고 말아버려요. 이거 정확한 함정이잖아요. 순이다라는 말. 순이라는 거는 이거 다음인데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온다는 소리인데 거꾸로 내버렸잖아요. 2등, 1등이. 그럼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그런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하나를 봐도 꼼꼼히 보고 꼼꼼히 봐서 뭔가 이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딱 그걸 만족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 자기 형제 자매와의 관계 여기죠. 53.2%가 만족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맞는 거죠. 배우자의 관계는 65%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배우자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65긴 한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만족하는 정도가. 네. 부모와의 관계는 자기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 각각 63.9나 52.4로 나타났으며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그랬는데요. 자기 부모와는 63.9, 배우자 부모와는 52.4예요. 그게 제대로 나와 있고 2년 전보다는 증가한 게 맞느냐? 네, 증가한 게 맞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죠.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의 자료에서 2014년 대비 2016년에 각 항목당 우리 사회의 매우 만족 응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네,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는 유일하게 감소한 항목이다 그랬는데요. 자녀와의 관계는 여기에요. 매우 만족을 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여긴 여러분 34에서 32.3으로 감소했어요. 배우자 부모도 증가, 자기 부모도 증가, 네, 배우자와의 관계는 동이죠. 전반적인 가족 관계도 증가. 여기는 여러분 몇 번째 칸이죠? 네, 세 번째 칸 여기에요. 여기도 보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는 유일하게 감소한 항목이다는 여러분 어떤 거죠? 맞는 말이죠. 배우자와의 관계의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보다 더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감소했나요? 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한 게 맞는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감소했나요? 아니요, 동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여러분? 네, 틀렸죠? 이거 만족도는 이것보다 더 감소하다? 아니에요. 이건 동급이고 얘는 감소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자기 부모에 대한 만족도보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랬는데요.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는 1.4가 증가한 반면 여긴 0.2가 증가했습니다. 맞는 말.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보다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의 증가도는 0이에요. 그러면 거기보다는 네, 자기 부모와의 관계는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올랐죠. 자기 부모는 0.2라도 올랐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 자기 형제 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기죠.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0.4가 증가했는데 여긴 0.2가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함정은 여러분이 만약에 빠졌을 만한 함정은 매우 만족응답이라는 그 개념을 놓친 거예요. 읽다가. 글을 읽다가 매우 만족이란 분명히 읽었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땐 놓쳐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나? 다시 여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들이 조그만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견디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비록 10문제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 드릴 말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잔소리를 지금 조금 절제하긴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또 잔소리 또 드리고 요건 요런 거 잡아주세요. 요런 거 생각해 주세요.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분수비교법이에요. 분수비교법은 무조건 마스터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건 수리 능력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뭐 모든 데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설명할 때 제가 이건 분수비교법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채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 해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